영웅이었던 부모님. 누구에게나 그렇듯 한 사람의 기억 속에 부모님은 언제나 영웅 같은 존재로 자리 잡습니다. 이 청년에게도 부모님은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든든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늘 힘이 넘쳤습니다. 무거운 짐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올리고 일터에서 땀에 절어 돌아오면서도 고생이 뭐 별거냐? 오늘 하루 잘 보냈다라며 웃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늦은 밤까지 부엌불을 켜두고 가족들이 먹을 따뜻한 국을 끓여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도 밥을 차려주며 얼른 먹어라. 내가 먹어야 내가 든든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청년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는 이런 장면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학교 앞에 우산을 들고 서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 우산 두고 갔지? 비 오니까 아버지가 데리러 왔다라며 손을 꼭 잡아주던 따뜻한 손길. 졸업식 날, 체육관 구석에서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치며 눈물을 훔치던 어머니.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잘했다. 그 격려의 말은 청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청년에게 부모님은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포기하려는 순간마다 할 수 있다라며 등을 밀어주던 존재. 그런 부모님이었기에 청년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언제나 강할 것이고 언제나 슈퍼맨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세상 누구도 시간 앞에선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 강인하던 아버지도 늘 웃음을 짓던 어머니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그 변화를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은 분명 달라지고 있었고 청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1장 세월의 그림자. 아버지가 6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몸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우렁찬 목소리 대신 잦은 기침 소리가 거실을 메웠습니다. 얼굴빛은 탁해졌고 걸음걸이는 예전만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술과 담배였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는 언제나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잔이 비워지면 금세 다시 채워졌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마셔야 비로소 숟가락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청년은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그만 드세요. 몸이 안 좋아 보이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 술이 나를 버티게 하는 거다. 술잔을 내려놓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는 담배를 찾았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튀며 담배 끝에 불이 붙고 짙은 연기가 허공에 피어올랐습니다. 담배 연기는 천장을 타고 흘러올라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벽지는 점점 누렇게 물들어갔습니다. 거실 한켠에 놓인 재떨이는 늘 꽉 차 있었습니다. 꽁초들이 차곡차곡 쌓였고 짙은 냄새가 집안 구석구석 스며들었습니다. 청년이 집에 들어설 때마다 그 냄새는 코를 찔렀습니다.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청년에게는 아버지의 몸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경고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저녁은 먹었니? 청년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월요일이에요, 어머니. 네, 조금 전에 먹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어머니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청년은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점점 늘어나면서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머니는 때때로 멍한 눈빛으로 청년을 바라보셨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 대화를 나눴음에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년이 대답하면 어머니는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아, 그랬니? 내가 깜빡했구나. 그러나 청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깜빡거림은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어머니가 점점 잊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의 건강은 술과 담배로 망가지고 있었고 어머니의 기억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눈앞에서 부모님이 달라져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장 대화의 벽. 청년은 아버지를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기침이 너무 심하세요.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괜찮다 하시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는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나는 멀쩡하다. 괜히 병원 가서 돈 쓰고 시간 낭비하는 거다. 의사들 말은 다 장사야. 그 말과 동시에 아버지는 담배를 꺼내 들었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튀자 담배 끝이 붉게 빛났습니다. 깊게 들이마신 후 내뱉은 연기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청년은 그 연기를 보며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그 연기가 아버지의 폐를 갉아먹고 가족의 마음까지 옥죄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술도 좀 줄이셔야죠. 의사 선생님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술은 간을 망치고 담배는 폐를 무너뜨립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젓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이 뭐가 문제냐? 술은 내 친구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라고. 그럴 수 없다. 청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술 기운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내가 뭘 아느냐? 내 몸은 내가 잘 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청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랑으로 내뱉은 말이었지만 부모님에게는 그저 잔소리로만 들렸던 겁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억이 자꾸 흐려지시잖아요.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아직 치매는 아닐 거야. 그냥 나이 먹으니 그런 거지. 하지만 잠시 뒤 어머니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청년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월요일이에요, 어머니.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청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대화는 벽에 막혔습니다. 그 벽은 단단했고 청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3장 쌓여가는 갈등.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술자리는 잦아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술병이 놓여 있었고 빈 병이 나란히 줄지어 섰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저녁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 낙이다. 하루 고생 끝에 한잔하는 게 뭐가 문제냐? 청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거실 구석 재떨이는 언제나 꽉 차 있었습니다.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였고 새는 바람에 흩날려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청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 제발 담배라도 줄이세요. 이대로 가시면 정말 큰일 나요.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담배가 뭐 어때서? 이 나이에 뭐가 무섭냐?
청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은 철벽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찾아오면 환하게 웃으며 맞으셨습니다. 언제 왔니? 방금 왔어요, 어머니. 잠시 후 어머니는 같은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언제 왔니? 청년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의 풍경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밥상머리의 웃음은 사라지고 대화는 한숨과 침묵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청년은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차분히 이야기해야지.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그 다짐이 늘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제사장 결국 폭발. 그리고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또 술에 취했다는 소식을 듣자 청년은 더는 망설이지 않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퇴근길 발걸음은 무겁고 가슴은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제발 오늘만큼은 괜찮으셨으면. 하지만 그 바람은 집문을 열자마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진한 술 냄새가 청년을 덮쳤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비틀린 소주병이 나뒹굴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반쯤 남은 술잔과 넘친 국물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풀려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담배가 들려 있었습니다. 담배 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천천히 천장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청년은 참으려 했습니다.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 좀 드세요. 몸이 버티질 못합니다. 병원에 가셔야 한다니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 술 안 마셨다. 멀쩡하다. 괜히 호들갑 떨지 마라. 순간 청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청년의 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고집만 부리세요? 몸이 아프시잖아요. 술과 담배가 아버지를 망치고 있는데 왜 제 말을 안 들어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청년의 목소리는 방안을 울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눈을 치켜뜨며 대꾸했습니다. 내가 뭘 아느냐? 내 몸은 내가 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은 내가 결정한다. 그 말은 청년의 가슴을 다시 찔렀습니다. 사랑과 걱정으로 내뱉은 말이었는데 아버지에겐 그저 참견과 간섭으로 들린 것입니다. 청년은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 눈물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라. 너희 둘이 싸우면 내가 더 힘들다. 어머니의 눈물은 청년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청년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죄책감과 허무함만 아는 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방 안에서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청년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제5장 후회와 혼란. 밤길을 홀로 걷는 청년의 머릿속은 혼란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청년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화만 냈을까? 왜 좀 더 차분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장면이 오갔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가르쳐 주던 아버지. 뒤에서 손을 잡아주며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라고 말하던 목소리.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아버지. 옷이 흠뻑 젖어도 아들을 먼저 감싸 안던 따뜻한 손길. 한밤중 도시락을 챙겨주던 어머니.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고생한다. 이거라도 먹고 힘내라. 그 부드러운 목소리와 미소. 그때의 부모님은 세상 누구보다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청년은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더 참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차분했어야 했는데. 후회는 청년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가슴을 조여오는 밧줄처럼 숨을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는 끝내 거짓말을 했을까? 왜 술을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 왜 어머니는 점점 멀어져가는 기억 속에서 아들을 잊어가는 걸까? 청년은 길 위에서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떨렸고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자식으로서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그 질문은 청년의 마음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후회와 혼란 속에서 청년은 한동안 밤길을 서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6장 다시 찾아온 대화. 며칠이 흘렀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그날의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의 얼굴, 거짓말을 하던 목소리, 눈물 맺힌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치던 자기 자신의 모습.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는 끊임없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청년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자. 이번에는 화내지 말자. 이번에는 내 마음을 온전히 전하자. 그날 저녁, 청년은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채 한동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크게 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술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술병이 비어 있었고 재떨이엔 담배꽁초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며칠 전의 격렬한 순간보다는 조금 차분했습니다. 청년은 부모님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청년을 바라보았고 어머니는 두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아버지가 오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우리 곁에 오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술과 담배는 아버지를 우리 곁에서 멀리 데려갈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에는 소리 대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를 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을 붙이지 못한 채 손끝만 달달 떨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에 고개 찌든 청년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옆에서 어머니가 청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 마음 알겠다. 너도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 말에 청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없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제7장 작은 변화, 큰 희망. 그날 이후 아버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술잔을 들던 손이 멈칫거렸습니다. 전에 같으면 빈잔을 바로 채웠을 텐데 이젠 한참 동안 멈추기도 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횟수도 줄어갔습니다. 재떨이에 수북이 쌓이던 꽁초가 전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 날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청년의 눈에는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술을 찾기도 하고 여전히 담배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심하게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은 잔을 내려놓고 담배를 다시 넣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청년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조금 달라지셨습니다. 여전히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청년은 일부러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부모님의 모습, 밝게 웃으며 서 있는 두 사람. 그 사진을 보며 어머니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때 우리가 여행 갔던 거지. 그때 내가 아이스크림을 흘려서 울었던 거 기억난다. 순간 청년의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기억하시네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이런 건 또 생각나네. 그 짧은 기억 하나가 청년에겐 눈부신 선물이었습니다.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전처럼 시끄럽고 즐거운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작은 웃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희망이 된다는 것을. 아버지가 술잔을 내려놓는 그 순간, 어머니가 기억을 떠올리는 그 짧은 대화, 그 모든 것이 가족을 다시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언젠가는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알았습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작은 희망을 붙잡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의 힘이라는 것을. 그날 밤, 청년은 부모님 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청년은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영웅은 아니지만 내가 부모님의 영웅이 되어드려야겠다. 청년은 부모님 댁을 나서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 한켠에는 따뜻한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울분을 토하며 뛰쳐나왔던 그 발걸음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날은 눈물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오늘은 작은 희망이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청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아버지가 술을 끊고 담배를 줄일 수 있을까? 어머니의 기억은 조금이라도 오래 우리 곁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정답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본 부모님의 작은 변화가 거짓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잔을 멈추고 담배불을 붙이지 못했던 순간, 어머니가 사진 속 기억을 떠올리며 웃음을 지었던 장면, 그 모든 것이 청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오랜만에 부모님 집 근처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거기서 부모님이 서로에게 기댄 채 조용히 앉아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완벽한 슈퍼맨은 아니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몸은 약해지고 기억은 흐려지고 고집은 더 강해졌습니다. 어릴 적 지켜주던 영웅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여전히 부모님이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힘들고 지쳐도 그 존재 자체로 여전히 청년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청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겠다. 분노로 부모님을 바꾸려 하지 않겠다. 진심으로 다가가고 기다리고 함께 울고 웃겠다. 그 다짐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찾을 수도 있고 담배를 완전히 끊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은 언젠가 더 깊이 사라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가족은 바로 그런 순간에도 서로를 붙잡아주는 존재라는 것을. 며칠 뒤 청년은 부모님을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그날따라 술잔은 비어 있었습니다. 담배도 평소보다 덜 태운 듯 재떨이가 한결 깨끗했습니다. 그 모습에 청년은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청년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왔니? 청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방금 왔어요, 어머니. 잠시 후 어머니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년이 대답하기 전 스스로 말했습니다. 아, 또 같은 말 했구나. 내가 요즘 자꾸 이래. 그 말에 청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몇 번이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방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짧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청년은 그 한마디에서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은 화려하거나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의 마음을 몰라 다투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 서로를 붙잡는 존재라는 것을. 시간은 앞으로도 부모님을 더 약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기억은 점점 더 흐려질 것이고 몸은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아간다면 그 순간순간이 모두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